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산들바람이 스치는 따스한 초여름을 표현하면 어떤 감정일까요? 초록이 물든 가로수길 아래를 걷다 보면 아 행복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초여름의 감정은 평안함과 안락함, 희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중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계실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우울하고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저자 헤일 도스키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면 원하는 것 또한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흘려보내기 기법, 릴리지의 창시자 레스터 레븐슨의 뜻을 이어받아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를 설립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체험하고 효과를 인정받은 심신수련법입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비밀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도나 메서드 함께 배워볼까요? 감정은 감정일 뿐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냄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합니다. 삶을 다루는 이런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열망에 맞서는 대신 스스로를 돕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감정 흘려보내기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건강하고 흡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집중력이 성장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긴장이나 불안을 꽉 잡고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더군다나 오래 지나간 일들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자 하는 붙잡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음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흘려보내기와 붙잡음은 둘 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미 여러 번 흘려보내기를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종종 언제 일어났을지도 모르게 일어나니까요. 세도나 메소드를 배우지 않아도 흘려보내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제약을 받게 되고 우리는 번번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언제 흘려보내야 하고 언제 붙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붙듦 쪽에서 실수를 하는데 종종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붙들음 또는 흘려보내기와 비슷한 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짐 상태와 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할 때 던지는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공을 꽉 쥐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적절한 시점에 손을 펴 공을 놓아주지 않으면 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손을 다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자주 숨을 멈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들숨과 날숨 두 가지 호흡 과정은 모두 풀리지 않는 감정을 붙잡은 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긴장이 남아 있어 완전히 이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수축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감정 또는 억압된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지는 걸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되면 그 감정이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풀리지도 못한 채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 2살이나 3살 어린아이가 넘어진 후 주위를 살펴보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흘려 보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행동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는 무언가 관심을 끌만한 기회를 포착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님 품으로 뛰어듭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난 내가 싫어. 다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딱 5분 만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우리 모두는 이런 타고난 감정, 흘려보내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선생님, 사회 전체가 그러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사실 흘려보내기 능력은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못하도록 훈련이 가능합니다. 남자는 그러는 게 아니야. 언니는 화를 내면 안 돼. 라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마다 어떤 요구와 책임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타고난 열정과 패기를 능숙하게 억누르거나 사람들이 그래서 넌 안 된다라고 믿게 만든 감정을 잘 억눌러야 흔히 어른이 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압은 바로 감정이 뚜껑을 꾹 누르는 그 감정을 밀어놓고 부정하고 참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감정은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됩니다. 감정을 억제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회피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꺼버림으로써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시간이 모든 상처를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한 시간을 줘봐.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 다시 억압할 수 있어. 이런 뜻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른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쯤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감정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 익숙해져 그런 억압이 완벽한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흘려보내기, 즉 릴리진 능력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이제는 억압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거나 어깨가 딱딱해지거나 위장이 꼬이고
혹은 폭발해서 말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한 후 곧바로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제3의 대안이 흘려보내기입니다. 바로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압력솥의 열을 낮추고 안전하게 그 내용물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스스로 분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흘려보내기는 이런 요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당신은 억압과 표출 모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균형적인 관점이 흘려보내기라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유 혹은 초연함은 세도나 메서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무엇이든 갖기로, 되기로, 하기로 선택할 자유, 혹은 그 어떤 것도 갖지 않기로, 되지 않기로, 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로부터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면 아래 말이죠. 흘려보내기를 마스터한다면 마침내 자신 안에 있던 자유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도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즐기고 집착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휴식과 평화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흘려보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펜이나 연필, 작은 물건을 잡아보세요. 이제 그 물건을 들고 꽉 쥐어보세요. 이것이 자신을 제한된 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은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 물건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점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서 그 물건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자신이 바로 그 물건을 붙들고 있는 주체이지 그것 스스로 자신 손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또한 그 물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붙들고 난 후 그걸 자신이 붙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감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물건을 놓아주세요. 흘려보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신이 흘려보내자마자 그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세요 라고 말할 때 의도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흘려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단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욕구와 욕망을 추적해서 알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대답이든 그것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통제하길 원하는 욕구, 안전하길 원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릴리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욕구와 욕망이 수많은 결핍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욕구가 수백 가지 결핍된 느낌을 만들어내고 수천 가지의 제한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는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주인이니까요. 이런 감정은 당신이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삭제 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는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을 흘려보낼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데 필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강제나 억압이 아니죠. 만약 당신이 흘려보내길 원치 않는다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당신은 결국 폭발하고 말 거예요.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정, 통제, 안정 욕구보다 초연함과 자유를 더욱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탈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충분히 경험했어. 이런 부족과 결핍감을 계속 붙들고 있기보단 자유를 원해. 집착하기보다 자유롭게 되겠어.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욕구든 완전한 자유와 초연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레스터는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당신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기꺼이 흘려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의 초대를 뜻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항상 당신의 에고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지금 당장이 돼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도나 메소드가 세상의 다른 모든 자기성장 프로그램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패턴을 매 순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습니다. 4초 안에 여러분은 제한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걸쳐 일어난 성장을 한순간에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기는 여러분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하고 명료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해주고 생동감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하는 동안 그냥 자신의 내면이 열려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속상한 일을 더 큰 자유의 기회로 삼으세요. 단 흘려보내기가 여러분을 속박하는 또 다른 의무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거나 알아내려는 마음은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려면 그것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죠. 재밌게도 이해하길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이해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큰 노력 없이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더 좋을까? 만약 자유롭고 싶다면 이해하길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과거의 특정 문제에 얽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직접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자유로움을 찾는 습관을 개발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와 한계를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 습관 때문에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전문가가 되었죠. 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유는 항상 다음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익숙한 개념에서 다음 개념으로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잃어버린 채 말이죠. 여러분이 특정한 문제를 작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해 주세요. 아무리 최악으로 느껴지는 문제일지라도 현재 이 순간, 지금에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세요. 당신이 지금의 본성인 자유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문제처럼 느껴지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고 당신의 본래 상태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흘려보내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더 몰입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얻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격언을 믿고 있는데요. 흘려보내기를 연습하면 당신은 이 격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처럼 하기보다는 마치 게임하듯 여겨주세요. 개인적 성장과 치유, 전체가 되는 경험은 즐겁고 재밌는 일입니다. 삶을 더 멋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용기를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행복과 성공, 웰빙을 선사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가 이 모든 걸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서 세도나 메서드, 마음의 평화와 감정의 자유, 영원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의 저자 헤일 도킨스, RH 코리아 출판이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흘려보내기를 해볼까요? 정체되어 있던 감정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흘려보내면서 별일 아닌 일이 되기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도 될 거예요. 계속 훈련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지요? 세도나 메서드, 흘려보내기를 통해 자유함, 마음의 평화와 행복으로 초대된 느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잡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잘 안 된다고요? 보내기 쉽지 않은 감정이라면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 힘들었구나. 이해해. 많이 힘들고 억울했으니 보내기 쉽지 않구나. 이렇게 감정을 다뤄주세요. 흘려보내기 힘든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면 한결 흘려보내기 쉬울 거예요.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볼까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내뿜는다는 마음으로 후 하고 뱉어보세요. 후.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자, 내 안에 부정성을 다 내뿜어 보세요. 후, 온갖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뿜어 보세요. 부정적이고 정체된 감정은 흘려보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막힘이 없어 더 잘 풀리고 잘 되어갈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 프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